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박 사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저 배과장이 직접 집도하는 정비 타임입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영롱한 이 서벨로 칼레도니아 이 고객님께서 이제 클린처 세팅으로 먼저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라이딩을 하시다가 앞바퀴에서 점점 바람이 빠지는 것 같다. 바람을 최대로 채워 넣어도 30분만 지나니까 바람이 빠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클린처로 세팅되어 있는 프론트 휠 그리고 리어 휠을 튜블리스 작업을 위해서 실란트를 넣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함께 가보시죠. 먼저 바퀴를 탈거해 줍니다. 조심스럽게 분리를 한 다음 바퀴를 탈거해 줍니다. 오케이. 기존 세팅된 타이어 잘 튀기노. 클린처 휠은 바람을 우선 제일 먼저 최대로 빼줍니다. 야야야 춥다 야. 네, 이렇게 바람을 빼주고 우선은 안에 클린처 세팅이기 때문에 튜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튜브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마사지 하듯이 내 MR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보통은 이 칼레도니아 자전거가 새 자전거이기 때문에 새 자전거는 세팅이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휠에 이 타이어가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마사지를 해서 분리를 시켜줘야겠죠. 자, 이렇게 한쪽을 빼냈으면 내부에 들어가 있는 튜브를 제거해 줍니다. 튜브를 제거하실 때는 이 밸브의 반대편 정반대 방향부터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편합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한쪽 면은 분리를 시켜줬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당겨서 빼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마사지를 해주면서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항상 타이어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플라스틱 주걱 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재질의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금속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작업은 잘 돼요. 작업은 잘 되는데 자칫하면 내 사랑스러운 휠에 스크래치 한 무더기로 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런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집도를 들어가 봅니다. 이리 뻑뻑하노. 3 hours later. 이게 처음이 어렵지 살짝 이렇게 한 면만 풀어주시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항상 기스 조심하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휠이기 때문에 기스가 나면 정말 마음 아프겠죠. 살살살살 긁어서 제거를 전체적으로 시켜줍니다. 나이스! 분리를 하셨으면 내부에 들어있는 이 튜브를 빼내는 작업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튜브를 조심스럽게 제거해주세요. 항상 반대편부터 제거를 해주셔야 마지막에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밸브가 있는 방향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면 밸브가 닫혀서 다시 튜브를 집어넣으실 때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밸브가 있는 반대편 12시 방향부터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제거가 된 튜브는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타이어와 휠이 제거가 된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튜블리스와 클린처 공용 휠은 보통 비드를 물릴 수 있는 클린처 부분과 그리고 튜블리스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림 테이프를 원래는 발라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림 테이프가 다 발려져 있는 것처럼 구멍이 전부 다 막혀져 있습니다. 출고할 때부터 이렇게 막혀져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혹시나 들어가 있을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장인의 느낌으로 봐줍니다. 항상 휠을 거치시킬 때는 로터 부분은 닿으면 안 됩니다. 로터 부분에 닿게 되면은 로터가 혹시나 휘게 되면은 또 트러블이 무궁무진하므로 항상 거치를 해주실 때는 로터 반대편으로 살포시 놔주세요. 네, 이렇게 타이어를 탈거를 했고요. 저희 고객님께서 실펑크가 난 것 같다, 타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만 돼도 바람이 살살 빠진다 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바람이 안 들어가진 않지만 짜잘하게 실펑크가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휠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타이어 안쪽에 짜잘한 이물질이 박혀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런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만져주면서 이물질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천천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살짝 구멍이 있는 게 보이고요. 반대편은 막혀 있는 것 같고 여긴 아닌 것 같고요. 5 minutes later. 일단 이물감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박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꼼꼼하게 살펴줍니다. 네, 없습니다. 하지만 꼭 튜블리스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저처럼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게 좋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타이어를 원상복구로 시켜놓고 타이어를 다시 장착을 시켜줍니다. 타이어를 장착하실 때 보면 항상 타이어에는 이렇게 진행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로테이션 하고 화살표가 있죠. 그러면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있다는 건 타이어가 이런 방식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보시면 비드 모양이 이렇게 좁아지죠. 그 방식, 그렇다면 화살표 모양대로 맞춰서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 자칫해서 거꾸로 장착하는 순간 평속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장착합니다. 휠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 휠은 요런 방향으로 굴러가겠죠. 요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튜블리스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 있던 클린처 튜브는 제거를 했습니다. 어디 갔노? 어디 갔지? 친구야, 나 당황하지 마라. 큰일 났다. 어디 갔어? 찾았습니다. 들어간다 찾았다잉. 결착을 하기 전에 이 튜블리스용 익스텐션 밸브를 넣어줘야겠죠. 해주시고, 튜블리스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클린처 방식에서 이 튜브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밸브 구멍에 넣어줍니다. 이 끝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타이어에 데미지를 입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휠이네요. 죄송합니다. 타이어도 되거든. 이제 진짜 갑니다. 튜브는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실란트를 넣어야겠죠. 실란트를 넣어 주실 땐 항상 이렇게 살짝 기울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6시 방향으로 넣게 되면은 실란트가 넣었다가 범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오게 되면은 큰일 치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8시 방향, 요 정도 해서 실란트가 타고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밸브를 먼저 열어볼까요? 밸브 제거 툴로 장착을 해서 돌려줍니다. 자, 제거를 했으면 실란트를 넣어야겠죠. 실란트를 넣으시는 분들은 많은 실란트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저희는 이 판처 실란트 그리고 스커트 실란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판처 실란트가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빨리 굳고, 그리고 펑크가 좀 재발이 안 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믿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로드 타이어 기준 약 50mm 정도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제품은 130mm 짜리고, 넣는다면 눈대중을 거의 한 3분의 1 넣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처럼 눈대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튜블리스 실란트 작업용 주사기가 있습니다. 홈사이클링에서 나온 튜블리스 실란트 작업용 주사기가 있어요. 이런 주사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눈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눈금만큼 당겨서 원하시는 양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mm. 근데 좀 공기가 좀 찬 것 같네요. 다시 넣었다 뺄게요. 자, 이 주사기를 통해서 휠에 조심스럽게,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잡고 넣어줍니다. 우쭈쭈 애기야 맘마 먹자. 자, 들어간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밀어넣지 말아주시고요. 조금씩 넣어주십니다. 잘 먹네. Moments later. 맘마를 다 먹였습니다. 휠에 튀지 않도록 받쳐서 제거를 해주세요. 실란트가 튀면은 상당히 뒤처리하기 힘듭니다. 혹시나 작업을 하시다가 실란트가 튀게 됐다, 그러면 작업을 당장 멈추시고 바로 닦아주세요. 실란트가 굳어버리면 나중에 뒤처리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다시 결착을 시켜줍니다. 밸브 코어를 다시 잠그고, 어느 정도 잠겼다 싶으면 밸브 코어 툴을 이용해서 단디 고정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바람을 넣어 봐야겠죠. 바람을 얼마나 넣느냐, 보통 이제 이 타이어마다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100psi라고 적혀 있죠. 그럼 저희는 100psi까지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기울여서 이 상태로 바람을 넣어 줄게요. 보통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휠과 타이어가 정확하게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펌프를 사용해도 되지만, 보통 튜블리스용 휠은 정말 쫀쫀해요. 정말 쫀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펌프로는 바람이 잘 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에어 펌프를 통해서 고압으로 바람을 한꺼번에 팍 쏴주셔야 바람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튜블리스 작업하실 때는 이런 에어 펌프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 펌프를 먼저 그럼 충전을 해 볼게요. 또 고압에 특화된 저희 OLC 펌프를 이용해서 결착, 충전. OLC 장펌프가 상당히 고압까지 180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든 건 매한가지라는 점. 150 정도까지 충전을 해줍니다. 충전 완료. 충전이 다 된 에어펌프는 제거해 주시고요. 이 에어펌프를 통해서 타이어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고압을 한 승관으로 쏴줄 거예요. 하지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 고압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어버리면 타이어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방에 우다다다당 소리가 날 때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쏴주시고 나머지 마무리는 일반 펌프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압의 에어펌프를 장착을 시켜줍니다. 자, 발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조금 더, 요정도 따당당 소리가 날 정도까지 넣어주시고요. 순식간에 바람이 들어갔죠. 이 에어펌프를 사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튜블리스 휠 작업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정말 쫀쫀하기 때문에 꼭 에어펌프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잔여 작업을 일반 펌프로 해줍니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튜블리스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타이어를 다시 결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프론트 휠 실란트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어 휠도 안에 있는 튜브를 제거하고 실란트 작업을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넣고 나서는 실란트가 좀 자리를 잡아야겠죠. 한쪽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굴려줍니다. 이렇게 몇 번 굴려주면 실란트가 안에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으면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리어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줍니다. Moments later. 이렇게 프론트 휠, 리어 휠 전부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어 휠도 살짝 굴려주면서 이제 실란트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맞춰줘야겠죠. 이 자덕들 심금을 울리는 소리. 자, 이렇게 튜블리스 휠의 실란트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비 실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저를 믿고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섬세하게 정비를 꼼꼼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배과장이 정비 과정 그리고 정비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걸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